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 반도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은 뭐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주식이 좀 살아나면서 가는 분위기인데 네. 우리도 하이닉스는 반응을 좀 하는데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못 일어나는가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얘기를 할 겁니다.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실적 발표까지 해서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못 가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다른 주제 하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해야 되겠습니다. 예, 못 가면 못 가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네, 또 외국인들이 죽어라고 팔고 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 쪽에서 딱 걸린 게 삼성전자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1위면 SK하이닉스도 같이 빠져야지. 네, 아닙니다.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반도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큰 전반적인 반도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삼성전자의 문제가 좀 크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서 이번 실적에서도 확인됐고, 똑같이 이번 실적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근데 괜찮았다는 얘기가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파운드리도 하고 뭐 팹리스하고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메모리 반도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럼 그런 실적을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따라가겠느냐, 마이크론 따라가겠느냐, 마이크론이겠죠. 삼성전자는 안에 이제 이것저것 한다고 많이 벌려놓은 게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메모리에서 돈을 벌어서 비메모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쪽에 연결고리가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메모리 것도 까먹는 현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나 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솔직히 지금 예상했던 실적만큼 못 나왔다고 반도체 DS 수장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박사님? 처음이죠. 네. 예, 처음입니다. 근데 거기서 했던 얘기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또 시장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경종을 울리는 얘기 쪽으로 하면서 우리 어떻게 변하겠다고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여줬는데 잘 돼야 되겠죠. 근데 실적은 뭐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 네. 거기 뭐 또 이렇게 뭐 특별히 뭐라 하지 상영 같은 그런 거 들어있다면서요. 근데 그런 거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까지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하며 할 텐데 네. 글쎄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그러면 HBM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다시 갈린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정확하게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이번에 9조 1천억대 정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적 레벨은 지난 2분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9조 한 초중반대 정도 나오면 잘 나왔다 생각했는데 그 이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와 삼성전자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그게 사라지고 이제 9조 1천억대까지 나왔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DS 사업부 안에 있는 게 순수하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한 6조 중반 아니면 6조 이상 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LSI라고 하는 팹리스나 그리고 또 들어가 있는 파운드리 이쪽에 한 1조 5천억 까먹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조 중반 정도로 내려온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좀 주가나 아니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메모리는 그래도 하고 있는데 HBM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받쳐줄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업체가 HBM 전혀 안 하고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가고 있는 게 대상이 AMD라든가 아니면 굵직한 바로 엔비디아 이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국 쪽으로 좀 많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변화되는 쪽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시장이 좀 안 쳐주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거기다가 그런 노이즈와 잡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예전에는 기술의 삼성이라고 했었죠, 박사님. 네. 그렇죠. 네. 지금은 무슨 삼성입니까? 야구의 삼성. 야구는 그렇죠. 지금 예. 페넌트에서 2위 했죠. 네. 예. 네. 그걸 일단 내려놓고 기술을 좀 더 네. 예, 지금은 관리의 삼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삼성전자 쭉 보면서 이재용 회장이죠, 이제 예, 회장께서 좀 집중을 하는 게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 이제 잡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는 그 재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저것 재판 많고 또 승계 과정에서 나왔던 뭐 합병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났죠. 이거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상속 문제입니다. 상속 관련된 쪽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거의 이제 끝났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대로 중심적인 역할을 좀 못했던 게 아닐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쫓아가야 될 때 그래서 기술력을 부과해서 이제 하이닉스가 그래 안 되겠다 그래서 막 뭉치고 가야 됐던 게 그게 좀 약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HBM 같은 경우도 자기 방식을 너무 고수했어요. 네, 지금 삼성전자는 TC NCF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MUF 방식, SK하이닉스 하는 쪽 그래서 그것만 인정을 해주는데 이쪽으로 바꿔. 근데 바꾸려면은 여러 가지 라인도 바꿔야 되고 모두 바꿔야 되고 다 하는데 에이 우리가 괜찮아 이걸로 할 수 있어 밀어붙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자꾸 아닌데 이러고 있는데 그냥 자기 방식 고수하다 보니까 좀 더 그랬던 측면이 나오지 않나라고 해서 좀 이래저래 다 좀 신뢰를 못 얻은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네. 생각됩니다. 예. 삼성전자의 주가 약세 원인들을 봤습니다. 더 있나요? 여기까지 하면 되나요? 약세 원인은? 그만하시죠. 네, 그러게요. 자, 그랬다간 그러면 예. 네, 그러면 네. 바트, 네, 그런 걸 주가를 반영한다, 그죠? 네, 다 반영을 해서 이제 방송하고 있는 오늘 6만 원이 깨졌습니다. 주가를 깨졌는데, 네. 그러면 사실은 뭐 더 밀려 내려간단 말인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사실은 괴롭고 그렇지만 또 기회 아닐까? 6만 원 밑에서는 네. 그런 생각도 살짝 가져봄직하잖아요. 뭐 다 됐고 이제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어떡하라고? 네. 삼성전자 지금 사서 물렸는데 어떡하라고? 음. 물 타 아니면 기다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 현금 여유도 있어. 그리고 또 어차피 뭐 더 빠져도 뭐 5만 원대 중반까지 빠져도 일일비 안 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냥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서 이제 시간을 태우겠다. 언제 맞는 갈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태우겠다. 싸니까 일단 사보겠다. 그런 전략도 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나오는 저점을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저점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보통 주가는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외국인들 매도가 집중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다 팔았다 아니다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지분율이 지난번에 8만 원대 후반대 가서 와 10만 전자라고 했었을 때 이때 지분율이 약 한 57%, 56%도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지분이 낮았을 때 생각하게 되면 50%대까지 됩니다. 지금 현재는 53.5%. 딱 중간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반이나 남았네? 아직 반도 더 남았어? 어떻게 생각할 거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점을 확인하는 구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 메리트가 한번 쫙 밀려서 변동성 팍 터지고 거기서 네. 저가면서 강하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딱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든가 아니면 탁 전환되고 거기서부터 단기 매물 소화되고 이렇게 쭉 올라가든가 하는 이런 변동이 터지면서 저점을 확보하는 과정들이 보여야 됩니다. 거기가 그런 과정과 함께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들이 이제 좀 그만 팔자 이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어느 정도 바탕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살렸던 거를 물타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 네. 1번하고 2번인데 네. 1번 지금부터 그냥 계속 산다. 2번 확인하고 산다. 저라면 2번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3번 지금 조금만 산다. 3번 손절한 초크병을 내보낸다. 네. 그리고 1번에 가깝죠 그런 거는.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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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좀 항상 주가가 바닥을 만드는 과정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V자로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죠? 어렵죠. 네. 예, 항상 예. 이렇게 적어도 2번, 그죠? 네. 아니면 3번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오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네, 오히려 잘못하게 되면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맞아요. 시점이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조금 더 결과론적으로 비싸게 살 수는 있지만 그죠? 네. 이제 앞뒤 안 가리고 사다 보면 지금 싸다고 샀는데 더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네. 싸다고 샀다가 싸다고 맞습니까? 예예예. 그 신규는 그렇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손절하기는 그렇다고 사실은 좀 늦었죠, 그죠? 늦었고 저희가 그냥 네. 한 사이에 당한 거죠. 음. 네, 이 정도면 하고 해서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 아니야라고 들기 시작했을 때가 맞아요.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지금 10%더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쪽에서 그걸 이제 속단해서 많이 나온 얘기가 그거든요. 삼성전자 PBR 한 배면은 괜찮다. 베팅해도 된다. 12개월 선행으로 네. 지금 이제 1.0x배 정도다 보니까 그 얘기 나온 뒤로 더 빠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모르는 건 사람 마음과 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사님 마음도 모르겠어요. 지금. 네. 예? 네, 그래서 그럴까요? 네. 그런 쪽에서 이 두 가지를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분 외국인들 동향들과 흐름들 좀 확인하면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이고 또 하나 이제 체크해야 될 게 그거 같습니다. 메모리 업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메모리 업황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바닥을 좀 잡고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으로선 반등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 말씀하신 선결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이전 수준으로 추세를 돌리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숫자로 증명되는 거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뭐 웨이퍼가 얼마나 생산되고 있고 이런 거 알 수도 없는 상황들인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징후가 나오는 게 제가 보기엔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수출, 반도체 수출. 두 번째는 디램 가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수출 같은 경우는 9월달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7월달이 고점에서 8, 9 이런 식으로 약간 주춤한 모습들이죠. 물론 작년 동기 대비해서 반도체 수출이 한국 수출을 견인한다라고는 하지만 월별 흐름으로 보게 되면 하향 정체돼 있다는 얘기고요. 또 고정거래 가격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또 똑같이 7, 8, 9 때 보게 되면 9월달이 뭐 2.04달러에서 DDR4 8기가 기준입니다. 1.7달러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또 그러면 이건 고정거래 가격 월말에 발표되는 거예요. 근데 스팟 가격, 현물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하향 쪽이고 이번 달에는 보니까 낸드가 또 많이 빠지네요. 네,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예. 결국 그거죠. 메모리 반도체는 아무리 뭐 AI가 어쩌고저쩌고 뭘 끌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본은 서버용 디램 그리고 또 IT 수요 여기서 받침이 되기 시작해야 그걸 가지고 수요가 높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 쪽에서 가격을 올리는 수요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가 나와야 될 텐데 요게 연말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서 다시 AI가 부착되기 시작한다 기기로 바꾸고 싶어 어머 나 이거 좋겠어라고 엄마 사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교체 수요가 나오면서 터나게 되면 그때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기조를 좀 보시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 쓰고 네. SK 하이닉스가 반토막 이겨졌던 게 모건스탠이었죠. 네, 네. MS입니다. 네. 저도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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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시비 안 걸고 그죠? 네. SK 하이닉스만 시비 걸어. SK 하이닉스는 이제 잘 오는데 그죠? 네. 여기 삼성전자까지 이제 쓰면 돌 맞을까봐 그런 건가? 네. Anyway, 네. 삼성전자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잠깐 덧붙여야 되는데, 근데 SK 하이닉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국계 보고서 직격탄도 있고 그랬는데 오히려 조금 큰 텀으로 보면 이중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네.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 일단 하이닉스도 지금 실적 자체가 꺾여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이번 3분기 영업이익 6조 7천억. 그러니까 순수한 반도체 회사죠. 근데 아까 삼성전자는 DS 부분 4조 원대 초중반 역전했네요. 반도체만 보면. 그렇죠. 네. 예. 하이닉스는 이게 다고요. 하이닉스에 뭐 무슨 다른 IT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성적표를 딱 받았을 때 하이닉스가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그 칩 만들고 그거를 생산 대행하는 TSMC 그 같이 칩 들어가기 위해서는 HBM 필요 누가 하느냐 SK하이닉스 삼각편대가 딱 맞춰지다 보니까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은 비메모리고 그리고 칩과 관련된 쪽들이 다 주도를 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니라 ASOX라고 하는 AI에 그 걸맞는 반도체 지수가 다시 만들 걸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쪽이 주도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거의 가장 가까이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겠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역시나 SK 하이닉스가 맞다라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충격이 오고 같은 타격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 반토막 냈는데 얼마였었죠? 12만 원이었나? 12만 원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예. 지금 거의 이제 18만 원대로 올라왔는데 SK 하이닉스는 그러면 네. 하이닉스 기준으로 하면 예. 어느 정도까지 위쪽으로 조금 업사이드를 열어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지금 나오는 실적 기조와 함께 동향 보게 되면 내년까지는 큰 이상 없이 증액으로 갈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일단 기준점이 되는 게 그냥 일단 많이는 못 잡는 이유가 삼성전자 눈치도 좀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20만 원대가 20만,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안착해서 그다음에 탄력을 이어가느냐 마느냐. 근데 20만 원대에서는 만약에 저점에서 막 물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있었던 물량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에서는 좀 가볍게 만든 다음에 추가 탄력을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돌아서더라도 탄력 있게 가면서 이유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다. 네, SK 하이닉스와 그 브라더들을 공략하는 게 낫다. 네, 그게 낫다고 보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확인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뭐냐라고 네. 하게 되면 반도체를 얘기 못합니다. 그렇죠. 특히 한국 쪽에서는요. 맞아요.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꺾여 있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모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의 성격을 갖고 탄력받는 데이터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또 반도체가 네. 주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좀 줄였다가 그다음에 어떤 흐름 맞춰서 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체전지가 확연히 이제 좀 바닥을 잡아가면서요. 네. 주가도 이제 바닥에서 제법 올라왔는데 또 조금 쉽니다. 쉬면서 쉬는 게 이제 조금 그동안 올라와서 쉬는 거지요.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 테슬라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그거 아니라고 빠지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건 아니죠. 네네. 네, 일단 자생적으로 네. 이만하면 됐어라고 음.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줬다는 거. 특히 가장 먼저 LG에너지 솔루션을 볼 수밖에 없죠. 이 회사가 실적 기대감 전혀 없었습니다. 네. 예, 실적 기대감 상반기 때도 적자 났고 5천억 정도 매분기 AMPC로 공제 금액 대상으로 돼서 미국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실망감이 컸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에이 뭐 잘하면 그 적자 살짝 벗어나는 수준 이렇게까지도 나올 정도로 기대감이 전혀 없다가 실적 현적이 나왔죠, 근데. 괜찮았습니다. 네. 예상이 거의 시장에서 한 3,500억 네. 스트리트 컨센 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네. 예, 3,500억 정도 봤었는데 한 4,480억, 4,060, 80억 정도 되다 네.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더 나왔죠. 그래서 오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우와라고 물론 하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그 5,000억 그 금액 제공받은 거 빼게 되면 적자 한 170억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걸 잘 보게 되면 그래도 이만큼 돌린 게 어디냐라는 쪽들의 변화. 그러니까 즉 어느 정도 캐즘이 끝나갈 수 있는 상황 쪽으로 돌아온 게 아니냐, 그런 밑바탕을 마련한 게 아니냐라는 쪽이고, 그 중에서 전기차도 중요하겠지만 ESS죠. 이거 가지고 다변화하면서 좀 뭔가 활로를 찾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시장이 좀 환호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날 또 똑같은 좋은 기사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캐즘 구간이 끝나고 다시 전기차가 딱 상향으로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러면 누가 양질의 배터리를 잘 공급할 수 있겠느냐. 일단 중국 건 배제입니다. 근데 중국 거는 아마 미국 회사들이 중국 거를 탑재는 할 거예요. 하는데 그러면 직접 북미 쪽에서 못 움직일 겁니다. 다른 쪽에서 움직이겠죠. 그러면 뭐 제약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런 과정 쪽에서 나왔을 때 LG에너지 솔루션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또 북미 쪽의 성장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 내년 이후부터 이제 공장이 완공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기대감들을 쭉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는 네. 하는데, 그래서 또 그때 나왔던 호재가 벤츠죠. 예, 벤츠가 우리도 배터리 좀 주세요. 지금까지 중국산 썼다가 아이고 이게 무슨 방식입니까? 아파트 홀랑 태워 먹을 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벤츠는 후발주자입니다. 전기차 쪽에선 내연기관만 열심히 하다가 하이브리드 쪽도 제대로 이제 막 쫓아가는 입장이고, 그런 쪽에서 뭐 안 되겠다 지금 어영부영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그 예전에 과거의 명성만 믿고 메르세데스 벤츠 이건 아니죠. 이제 트렌드 못 맞추면 다 도태됩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LG에너지 솔루션과 계약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일단은 LG에너지 솔루션의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점에서 보면 저점에 아니라 이번에 올라오면서 한 30% 이상씩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LG 엔솔 기준으로 하면 37% 제가 보는 걸로 보니까 많이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거죠. 그죠? 네. 물론 이제 이전에 주가를 생각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었지만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테슬라는 뭐 로보택시도 그렇지만 테슬라의 영향력은 이제 2차 전지하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과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간과하기는 또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도 큰 시장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테슬라가 보여주는 그림들은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다 나왔겠지만, 네, 근데 그 전이다 보니까 저희는 유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출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이제 보여주는 사이버캡이라고 합니다. 그 적용되는 로보택시에 대한 적용되는 모델을. 근데 그게 문이 키트도 문이 위로 열렸었죠. 네. 예, 전격 제재 작전의 키트. 거기서도 막 그 이름이 마이클이었나요? 주인공이? 기억 안 나는데요.
네. 아우 기억 안 나시는 것처럼 네, 그러시면 네, 예, 네. 저 혼자 나이가 많은 것처럼 네. 예예. 키 부르는 것만 생각납니다. 예, 그럼 막 네. 그 자율주행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쭉 음. 갔다가 AI 탑재되고 돌아와서 막 얘기하고. 근데 그게 AI가 탑재된 건가요? 뭐 외계에서 뭐가 돼서 방금 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위로 열리고 운전석이 없대요. 근데 운전석이 없게 나올 걸로 지금 추정을 하는데 운전대가 없으면은 이게 미국의 교통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운전석 없이 도로를 질주한다. 이거 맘대로 그냥 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는 쪽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FSD가 얼만큼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거에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저가 모델을 FSD에 탑재시키면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싸게 탈 수 있고 거기다 자율주행까지 되고 네. 와우 그런 거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게 상용화로 되기 시작하는 모델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우버 같은 개념이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지하 주차장에 있는 거 내 테슬라 그 로보택시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쭉 와서 내 앞에 오겠죠. 전격 제트 작전의 키트가 본격적으로 완성되는 초기 구간의 모델. 그러면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와 나 이런 거 원하고 있었어 차 안에서 이러고 싶었어라고 하시는 분들 또 수요는 자극할 수 있겠죠. 근데 가격이 싸집니다. 그러면 자극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런 모델들을 만약에 그럼 우버랑 같이 합작을 하게 되면 우버는 다 공유형 그리고 또 호출하는 약간 택시 그 개인들이 이제 택시를 운영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연결되기 시작하면 또 큰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거고 제가 보기엔 마지막으로는 셈입니다. 셈이 네. 쌤 무슨 쌤? 셈이 얘기했습니다. 네, 네. 우리 훌륭하신 네. 예 머스크 셈이 네. 예. 그게 아니고 세미 네, 네. 예 이게 뭐냐면 큰 트럭이죠. 그 제가 사이버 트럭은 저 SUV 같은 거고 큰 트럭 물류에 쓰는 트럭 같은 건데 이게 이제 FSD가 탑재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딱 생각할 게 동부에서 서부까지 그렇죠. 쭉 가게 되면 이게 몇 킬로입니까? 몇천 킬로 되겠죠? 그렇죠. 미국은 뭐 워낙 그 횡단하는데 그렇게 더 필요할 것 같아, 그죠? 그게 사막 아마 한가운데 지나가면서 그죠?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운송비가 음. 천몇백만 원이라면서요. 그 운전사가 받는 운임이. 근데 그 중간에 뭐 거의 뭐 한 일주일 동안 뭐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러게, 거기까지 네. 가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일자리 같이 알아보자 그랬잖아요. 아우 이제 뺏기게 생겼습니다. 네, 네. 예, 차라리 빚내서 네. 이거 한 대 사가지고 운영하는 게 낫게. 네. 예, 그래서 그게 상용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물리 혁명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사람 필요 없고 거기 왔다 갔다 중간 중간에 충전소만 잘 세워놓게 되면 알아서 충전하고 갔다가 돌아오고 또 물건 싣고 오고 이렇게 되면은 많은 변화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쪽에서 더 많이 시장을 또 바라보지 않나 싶고 또 마지막으로는 로봇 행사입니다. 로봇이면 그 테슬라가 잘하는 옵티머스 프라임 그거 아니고요. 예, 옵티머스 프라임은 거기 나오는 거고. 예, 근데 옵티머스가 2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더 효율화된 로봇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족 보행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또 바뀌는 거 아니냐. 기대감은 많죠.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차 전지를 사자는 겁니까? 자율주행을 사라는 겁니까? 로봇을 사라는 겁니까? 다 복합적으로 다 되어 있는 회사면 테슬라 사면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우리나라 측면에서 네.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 적합한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예, 현대오토웨버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런데 현대오토웨버는 또 경쟁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게 수혜주 그냥 테마주 쪽으로 접근하는 건 모르겠고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관련주도 우리나라가 이족 보행 로봇으로 같이 또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아직까지 저희 보핏 얘기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그거 가지고 이것도 나온다 하면서 그러게요. 올해 초부터 그러다가 원래 뭐 추석 때 뭐 어르신들 뭐 선물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나온다. 예. 삼성전자의 신뢰가 여기서 또 예. 네, 아무튼 또 10월 달에 나온대요. 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는 거 보게 되면 우리는 이족 보행 로봇과 관련된 쪽으로 좀 대응하기 좀 어렵다. 차라리 그냥 여기도 이제 배터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냥 2차전지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관련된 쪽으로 국내에서는 만약에 가장 큰 수혜를 본다 그러면 2차전지밖에 없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2차 전지로 돌아와서 네. 2차 전지 가운데서도 역시 최근에 이제 상승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에서 한 30% 이상을 주도했던 것은 셀업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양극재는 얼마나 됐나 한번 보자. 양극재 업체들은 에코프로, 확실히 네. 예. 저점에서 25%, 에코프로 BM은 네. 퓨처엠은 20
9%. 네. 네. 그래도 뭐 LNF가 이번에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LNF가 직접 LNF는 40%. 뭐 얼추 비슷하게 사실은 이제 올랐습니다 보니까 그죠? 네.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네. 네. 그러면 2차 전지 가운데서 뭘 볼까요? 네. 일단 소재 쪽은 네. 지금 가격과도 소재 광물 가격과도 연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달러 강세 또 금리도 막 올라가다 보니까 광물 시장이 원자재 시장이 좀 재미가 없어요. 이것도 같이 올라가기 시작해야 Q가 살아나고 P도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아직 그게 좀 완벽하게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주춤한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양극재 중심으로 소재 쪽은 트레이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 그러면 저랬다가 다시 네, 밑에서 네. 받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를 본다고 하게 되면 쇼티지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번에 캐즘 끝나고 제대로 다 투자를 해서 이제 우리 그때 쫙 하고 나와야 될 텐데 아우 그 사이에 금리도 높고 제대로 투자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 쇼티지 나거든요. 그게 아마 음극재 쪽 같고요. 그게 전구체 쪽 같습니다. 그런 것 쪽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전구체 같은 경우 에코프로 머티 에코엔드림 이런 회사들은 좀 올랐기 때문에 네. 밀릴 때를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실리콘 음극재인데 이번에 이제 4680 배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테슬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4680 때부터는 실리콘 음극재가 본격적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대두전자 재료 같은 경우나 거기 또 들어가는 이제 도전지 쪽에 나노신 소재 이런 쪽들이 부각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변화. 근데 물론 비쌉니다. 2000년지는 일단 비쌉니다. 테슬라 자체도 비쌉니다. 12개월 선행 PR로 90배입니다. 비쌉니다. 근데 그게 우리 2000년지 쪽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 안고 지금 매매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이제 쭉 모아가는 것보다 이제 플레이를 좀 줄였다, 네. 늘렸다 하는 게 좀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 소재 쪽보다 그냥 본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일 거고 그래도 성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음극재 쪽이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셀이 어쨌든 중심이고요. 네. 그다음에 소재 쪽에서는 음극재. 네, 또 기본적으로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소재는 대응을 하자. 맞습니다. 네. 장비나 뭐 폐배터리 이런 쪽은 좀 약하죠 요즘 그죠? 만약에 이제 4680 쪽으로 들어가기 네. 시작했다 그러면 그 들어가는 케이스 쪽의 강자가 TC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또 최근에 부각을 받았고 네. 거기다 동원 시스템즈 두 회사가 아마 중요하게 영향을 끼칠 걸로 봅니다. 네. 근데 일단 뭐 그런 회사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사업도 하면서 그죠? 예, 2차 예, 전지 하면 뭐 2차 전지가 사실 뭐 안 좋다고 해서 회사가 폭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기본 사업이 나아지면서 2차 전지 소재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이 그런 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또 똑같이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더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뭐 또 좀 뒤늦게 움직이는 뭐 삼알미늄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끼치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저런 게 좀 있어야 되겠죠. 광물 그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오면서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 체크하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네. 그쪽도 체크해 보시고 거기다 또 요즘 보게 되면 장비 쪽도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장비 쪽에서 그나마 그래도 PNT가 가장 좀 탄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4680 쪽에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그 밸류체인의 흐름들 이걸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셀의 대표 업체이고 사실은 확실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대장주가 갑니다. 그 전에는 사실 셀 중에서는 제일 많이 주목했던 게 SDI거든요. 그렇죠. 삼성 SDI가 네. 뭐 실적도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유럽진출하고 그랬는데 네, 이게 탄력 받고 이제 외국인들 수급 들어 기관들 수급 들어오니까 메이저 네. 수급 들어오니까 LG 솔루션이 확실히 그죠 앞에 치고 나가는데 그러면 셀 입장에서는 LG 엔솔 같은 경우는 투자를 그런 트레이딩이 아니라 그냥 약간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네. 중요한 거는 쫓아가지 마세요. 이게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패턴을 보게 되면 네. 항상 이제 우상향으로 맞춰놓는데 일정한 자리 들어갔다가 올라오고 들어갔다가 오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차트가 이쁘네 돌파 매매 그러면서 막 올라갈 때 따라가게 되면 항상 들어간 단가가 고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말고 갔던 거 확인하고 눌리는 이런 자리 쪽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초과 수익을 노린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내년 실적은 최근에 2, 3년간 보여줬던 실적보다 제일 좋아야 되겠죠. 그런 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런 타진해 가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바이앤홀드도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 강한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나머지 쪽은 저희는 이제 좀 초과 수익을 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을 더 할 수 있는 쪽들 이걸 더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쇼티지 네. 이쪽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가 조금 쉬는 것 같더니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너지를 이제
충전하고 재충전하고 돌아온 겁니까? 바이오다 마. 이러면서 예 그냥 뭐 죄송합니다 본토 원어 네. 발음이 좀 약했습니다. 네. 네 서울 사람이라서요. 네 네. 근데 보니까 한 2년 사이에 네. 템베거가 나온 종목이 2종목이 있더라고요. 이 2년 사이에. 정도밖에 없어요? 아니 어? 있는데? 뭐 그냥 제 눈에 띄는 아니 위메이드 같은 것도 사실은 10배 낫죠. 그거 말고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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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엔케움 같은 거 아닐까요? 이게 그랬네요. 예. 그죠? 예. 또뭐 미스가 뭐 알테오제는 안 되나?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핵심 요점은 바이오 쪽에서 그런 게 많이 있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저 계획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예, 되는데 예. 뭐 던져놓고 그냥 죄송합니다. 예. 예. 알테오전이 그랬고요. 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이런 종목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된다 하는데 그냥 그러게요. 이렇게 좀 느슨하게 놓치고 있게 되면은 그냥 꾸역꾸역 올라오는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예. 네. 이런 걸 봤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도 있었다. 예.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또 앞에 시총 1위가 바뀌었거든요. 한때는 에코프로 그룹들이 한 떡 자리를 잡았다가 그걸 1년 만에 내줬습니다. 알테오젠에게. 그렇게 되고 그밖에 4위에 HLB, 5위에 리가캠, 그리고 또 8위에 삼천당 제약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지금 10위권 안에 종목들이 한 4개 정도까지 들어온다. 휴재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네네.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은 바이오 세상이다. 그렇죠. 바이오월드 이게 지금 시장의 주도를 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게다가 많이 나왔던 얘기 뭐 금리 인하가 되면 어쩌고저쩌고 저는 이거 그렇게 크게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금리 인하가 돼서 좀 기대감이 꺾였다 그러면 지금같이 이제 뭐 비컷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빠졌어야 되죠. 안 빠집니다. 그런 약간 연관성을 다르게 보는 게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시가총액 코스닥 1위 들어간 종목이 과연 뭘 했느냐? 그 밑에 있는 4위, 5위 된 종목들이 과연 뭘 보여주고 있느냐? 이게 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빅파마들 중심으로도 그렇고 이제 항암제는 뭐 기적의 그 우리 회사를 완전히 살릴 수 있을 만한 항암 신약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목숨 걸면서 막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들이 다 개발해 놨고 우리는 거기서 뭘 하느냐? 그 항암약이 얼만큼 잘 전달되고 얼만큼 오래 전달되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간편 그러니까 좀 번거롭지 않게 만들어주죠. 우리가 테스트해줄게, 그렇죠. 생산해줄게, 개량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독점적인 지위들을 예. 딱딱 부여받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열광하는 거죠. 그런 업체들 대표적인 게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면 알테오젠, 유한양행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알테오젠 네. 예, 이쪽도 그렇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바로 레이저 티닙이 보여준 효과를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1차 병역법까지 쓸 정도로 우리 강력해라고 하면서 보여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턴을 하는 과정들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성과를 가지고 이제 로열티를 얼마나 받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회사가 바뀌겠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희 네. 솔직히 우리나라가 FDA 승인 받아서 신약 딱 내놓는 거 이거 예전에 SK 바이오팜 맞아요. 예. 그 뇌전증 치료제 그게 다 했었죠. 음. 이런 쪽 빼고는 쾌거를 보여주다 보니까 예전과 다른 체질을 갖고 있네 라는 쪽들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전략이죠. 사실 네. 빅파마들이랑 붙어가지고 그죠? 네. 하나 그냥 죽어라고 해서 개발하기 어렵고 그죠? 삼상까지 어렵고 무지 어렵죠. 한다고 한들 사실은 우리가 글로벌 빅파마로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네. 알테오젠, 유한양행 다음은 뭐냐? 이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음 거요. 다음입니까?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고 없어요. 다음은 이제 지금 카카오로 합병돼서 네, 네, 이제 네. 그렇게 돼버렸고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게 나오는 과정들을 보면서 만약 그러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바이오가 대세라고 그래서 바이오만 쭉 가지도 않아요. 네. 가다가 또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게 되면 조정을 받죠. 예. 아예 저렇게 올라간 건 다 안사가 아니라 지금은 이게 하나의 주도 섹터다라고 인정을 하고 중요한 자리 들어온다 그러면 바이오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탄력들이 그냥 탁탁 움직이는 것 같아도 어떤 때 보면 조정 또 세게 받아요. 그럼 조정 나올 때 저희가 보통 어떤 시각 같으면은 에이 저렇게 올라간 거 이제 안 사. 삼성전자 봐야지.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물론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일단 주도 섹터에서 뭐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쪽에서 하나 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순환매가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또 2차 전지가 강하게 되면 바이오 또 쉬질 거 아닙니까? 그런 때 포인트를 맞춰서 나 2차 전지 못 가겠어. 그러면 바이오를 또 공략을 해도 되겠죠.
그런 쪽에 타이밍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 네. 그래서 바이오가 진짜 투자가 어려워요, 그죠? 네, 뭐 지나고 보면 좋다고, 너 그거 옛날에 좋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죠? 올라오면. 근데 했지. 예. 그 변동성 자체가 정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강했던 뭐 HLB 같은 경우는 네. 급등했다가 급락 또 올랐다 지금 옆으로 상당 기간을 7월부터 8, 9, 10, 3개월을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때 잘 나갔던 삼천당제약 이런 급등했다가도 사실은 뭐 그렇죠. 상당 부분 뭐 산을 만들면서 낙폭을 좁혀갖고 그죠. 네. 유한양액 이런 거는 뭐 아닌 이제 올란다 싶었는데 또 뻗어가고 네. 그죠. 알테오젠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성과를 낸 업체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날 것 같은 회사를 네네. 차라리 그거 팔고 글로 갑니다. 지금 기조가. 음. 그러니까 지금 HLB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한번 또 통과했는데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잘 안 가요. 차라리 확실한 거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 또 요즘에 비만 치료제의 펩트론 이것도 일라이릴이랑 솔직히 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 네. 총 매출액의 한 10% 되다 보니까 33억 정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성과를 냈냐 안 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겁니다. 니들이 와라.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니들이 와라. 그래서 빅파마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랑 좀 해보지 않겠습니다라고 물론 영어로 하겠죠. 예, 그거 나왔을 때 영어로 대답 안 해요. 할까? 이런 식으로 이러다 와서 그렇게 됐었을 때 그들이 와서 손잡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게 지금 반영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지금 바이오주를 고를 때 핵심은 대형주 골라야 되고요. 대형주 쪽에서도 성과 낸 업체들. 성과 낸 거는 지금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이 다 플랫폼 기술을 됩니다. 네. 플랫폼 기술은 와서 이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와서 우리 좀 같이 할래 그러면 오케이 하는데 이거 가지고도 그쪽이고 어디 또 할 사람 없나 그러면 저요 하고서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확장돼서 연결할 확장성이 높다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과 보여준 거 중심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를 보여준 대형주 중심으로 맞아요. 그런 네. 성과가 나왔고 대형주인데도 사실은 조정받았다가 또 사면 수익 나오고죠. 네. 좀 확실히 안정적으로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죠. 맞습니다. 그런 예. 쪽에 그러니까 정말 막 기대감만 가지고 그죠. 네. 지금은 뭐 5년 쩔어 있지만 오를 거 이런 거보다는 네. 성과 확인된 그러니까 대형주. 요즘 특이한 게 네.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게 되면 네. 저는 세론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전 사고 방식으로 보면 그래서 아예 세론 나올 거니까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올라가고 그 다음 날 계약 얘기 나오고 상한가 갖다 무너졌고 그렇죠. 그 다음 날은 세론식으로 체면 나오지 않을까. 아직도 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과연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냥 훅 달려버리려고. 그래서 일단 시장은 확증되고 검증된 거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어디죠? 리가캠. 리가캠. 네, 이것도 리가캠 바이오도 오늘 또 성과가 나왔어요. 이게 지난번에 작년 말에 얀센으로 그 LCB 리가캠이니까 LCB 뭐 80 몇인가 그거 가지고 또 해서 또 최대 1조 원 가까이 받게 되는 걸로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거 이번에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의 오노제약 쪽으로 계약을 맺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고용암 관련된 쪽에서 자기네 플랫폼 가지고 면역 그 항체 시스템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거죠. ADC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과를 냈다라고 해서 오늘 저도 이제 딱 재료 나오고 주가를 유심히 봤습니다. 봤더니 장중에 툭 갔다가 밀리고 툭 갔다가 밀리더니 딱 한 10분에서 30분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알고 그냥 쫙 들어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이제 우리 성과 나올 거를 미리 알았던 뭐든 간에 그 시장에서 반응들은 저거 호재 나왔으니까 이제 세론 아냐? 라는 것들을 그냥 무참하게 하고 이제 다음 자리로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바이오주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 좋았어 라고 해서 지금부터 사겠어 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여지없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확인된 거를 얼마나 다시 조정받을 때 잘 사느냐. 유한양행도 그랬거든요. 예. 한번 쭉 가고 분명히 또 조정권 들어옵니다. 맞아요. 그럴 때 얼마큼 잘 대응하고서 끌어가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압축하고 될 만한 것들 찾아보고 하시면서 그를 되는 종목 쪽으로 몰아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네. 하나만 얘기하면 우리가 또 섭섭하잖아요. 그런 쪽에서 네. 만약에 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성과를 낸다라고 네. 하게 되면 연내 회사 측에서 그랬거든요. 우리 보여줄 거 있다. 최소 한 건 이상 기술 라이센싱 아웃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네. 네. 그것도 플랫폼 기술이다 보니까 거의 유사한 구조들이죠. 이쪽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쪽도 보게 되면 또 나온다 그러면 똑같이 세론이 아니라 장중에 갈 듯 말 듯 하다가 또 쭉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SK 바이오팜. 네,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뇌전증 치료제 쪽에서 엑스코프리가 2026년 가게 되면 미국에서 이제 본격 내년 하반기부터 성과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단위 매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뭐 이제 가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거 성과 나오고 있고 그거 성과 나오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방사성 의약품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퓨처케미라는 회사가 하면서 전리섬암 쪽에서 지금 성과 내고 있는 임상 2상까지 들어간 품목이 있는데 그거에 걸맞게 우리도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성과 내고 있고 플러스 파이프라인 쪽에서 방사성 의약품 요즘에 시장에서 핫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요즘에 M&A 들어가는 거 보게 되면 막 조 단위로 뭐 매각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래서 좀 알려진 회사라고 하는 퓨처캠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이 해봐야 아직 그 5천억대, 6천억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 움직이게 되면 그런 걸 기반을 받아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한번 자리를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도 110만 원 갔다가 지금 21선까지 좀 내려와서 붙었습니다. 네. 100만 원 밑에 내려왔는데 아까 얘기한 그 성과를 내는 대형주라고 하면 여기도 그 기준이라고 포함될 수 있거든요. 될 수 있습니다. 네네네. 될 수 있는데 저는 네. 왜냐하면은 비싸서? 아니요. 네. 삼성바이오로스는 일단은 실적 잘 나올 때는 저 팔아야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공장을 확장합니다. 그럼 이제 송도 가보게 되면 거의 뭐 이게 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네. 하나씩 넓혀가는데 하나 이제 그 4공장 끝나고 이제 5공장 넓히고 계속 부지 넓히고 하는 과정 쪽에서 공장을 넓힐수록 일단 실적이 좋아도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건설 비용 있죠, 공장 시험 운영 비용 있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 실적이 딱 정체가 나오는 구간이 나와요. 그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산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거 다시 또 주연지증권 한 90%대 중반대까지 들어오게 되면 또 반등 들어오겠죠. 그런 쪽으로 보는데 그런 자리에서 싸게 사는 거 말고 그냥 지금 이 정도쯤에 되겠지라고 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좀 그런 구조적인 흐름을 보고 이해해서 사자. 그러면 그게 더 나을 것 같고 지금은 또 성과 그러니까 신기술에 대한 흐름으로 성과를 내는 회사들이 더 바이오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이오에 맞지 않을까. 삼성바이오는 솔직히 CMO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너지 그러니까 덩치의 규모의 경제를 막 끌어내는 대표적인 회사들이고 그런 쪽들은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탁탁 치고 가는 것들은 네. 이런 것들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들어서 예. 같은 가격이면 같은 자금이면은 탄력 봐야 되겠죠. 예. 네. 마지막으로 비만 치료제 쪽 물론 네. 펩트론이 지금 이제 강력하게 이슈를 가지고 쏘아 올렸습니다만 보통 그럴 경우에 만약에 뭐가 하나 치고 나가면 또 옆에 숨쉬던 애들이 우리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또 올라가기도 해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냥 팩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이제 D&D 파메텍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경구용 쪽으로 그래서 자기 기술 쪽 연결시켜서 그쪽으로 비만 치료제로 가는 쪽인데 그나마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뭐 또 그래서 대봉 LS 뭐 또 이번에 또 한 10월 중반쯤 되게 되면 그 노브노디스크의 위고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판매된다고 그죠? 예. 37만 원짜리를 음. 우리나라에서 80만 원에 파는데요. 우와. 야 이거 좀 물론 이제 네. 중간에 이거 비급여다 보니까 뭐 붙는 게 많다고 합니다만 예. 너무한데요. 예. 중간에서 근데 그거를 유통한다 그러면 블루엠텍. 블루엠텍이 예. 그런 거 그 기업이잖아요. 이거. 근데 예. 저는 블루엠텍은 예. 이게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 유통 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직접적인 기술과 뭐 연결시킨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음. 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 어쨌든 연말까지 바이오는 바이오죠? 당분간 주도 성격들을 충분히 가져올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실 거는 바이오 좋은 거 알아요. 음. 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충분히 또 며칠 지나고 나면은 또 이렇게 쭉 쳐줬을 때 그런 매수의 욕망만 제어할 수 있다면 네, 바이오는 투자 기회가 여전히 있다. 그렇습니다. 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